자,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도 오늘 들어와 있고, 그리고 북한이 김영철이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다시 협박을 한 메시지도 오늘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이야기는 북한이 철저하게 짜고 친 이중 전술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오늘 한 조간신문은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 국무부의 보고서 내용부터 오늘 새롭게 드러난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만나서 마치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처럼 얘기했던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미 국무부의 주장입니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IAEA의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고요. 미 국무부 차원의 의견입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이 진행되던 2018, 2019년에도 핵시설을 가동해 왔다는 겁니다. 황해부터 평산, 우라늄 광산 등 가동 정황을 포착했다. 미국의 첩보 자산이 포착했다는 거죠. 평안부터 영변의 원심 분리 시설도 냉각 장치가 계속 가동돼 왔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게다가 2018년 5월에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도 확실히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복구가 가능하다. 미확인 핵시설이 더 있을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의 회담을 하면서 겉으로, 뒤로는 황해부터 평산, 그리고 평안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계속 핵무기 증산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뒤로 핵무기를 계속 생산해 놓고서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대로라면요. 들어보시죠. Chairman Kim, are you ready to denuclearize? 이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Good answer. 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 you've ever heard. 우리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정말로 비핵화할 겁니까? 안 할 거면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라고 얘기해 놓고서 뒤로는 봉영식 교수님, 황해부터 평산의 우라늄 광산과 농축 공장에서 우라늄 채굴, 분화, 농축을 계속해서 진행해왔고, 그리고 평안부터 영변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 시설도 계속 돌아갔고, 역시 같은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도 원자로 주요 부품을 옮기는 모습을 계속 관측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만 비핵화를 얘기하고 뒤로는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왔다. 같은 시기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북한 측 입장에서 한번 북한 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 예. 우리가 위반한 게 뭐가 있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 합의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위반을 할 합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국교 정상화, 그다음에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합의가 크게 잡혀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돼서 어차피 노딜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미국 국무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예. 북한의 이런 행동이 싫다면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사인을 했었어야죠. 그래야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가는데 존 볼턴 보좌관의 이제 그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여기는 아무 딜이 없었거든요. 딜이 없었는데 위반을 북한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존 볼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이랬다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은 반드시 1년 안에 비핵화를 분명히 할 것이다. 존 볼턴의 폭로대로라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핵시설을 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뭘 믿고 북한 김정은이 1년 안에 이 많은 핵시설들을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핵화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사실 북한 측 입장에 제가 북한 대변인 역할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되는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한국이 제대로 했으면 1년에 비핵화를 했는데 자꾸 약속을 뒤집으니까 우리가 자력갱생, 그다음에 자주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대적 정책을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냐.
이렇게 제가 북한 대변인이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봉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정말로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의지가 그 당시? 있는데 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여건이. 적대적 정책 때문이죠. 여건을 마련해주면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북한은 얘기할 겁니다. 라고 북한 측 입장에서 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그렇다면 집에서 애들 예. 그러셨습니까? 이거 여건이 안 되니까 공부를 못 하겠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예. 예? 목표도 있고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야 그럼 니들 핵시설 리스트라도 내놔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다라는 게 볼튼의 주장인데 김정은 이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것도 볼튼의 주장이에요. 만약에 정말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뒤로 그 많은 핵시설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돌렸을지, 그리고 정말로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테니까 리스트라도 달라고 했을 때인데 리스트는 왜 안 뒀던 건지. 그게 되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적이겠죠. 그러니까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이 6.25 70주년인데 그러니까요. 6.25 정전협정 중에서 계속 전투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비핵화 협상 중에 북한이 핵실험 시설을 가동했다, 뭐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지만 저희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과연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리고 북한한테 비핵화 의지가 있었던 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예. 자, 이번 이제 6월 동안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 남매의 어떤 뭐 6월 협박극, 어떤 조간신문 그렇게 딱 썼던데 협박극을 통해서 협박극이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던데요. 연극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거죠. 지금 저쪽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좀 보상을 줘야 되는 막 그런 나쁜 보상을 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어떻게든 지금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인질로 잡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다리를 붙잡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빨리 다시 비핵화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그게 염려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북미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런 근본적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자, 지금 물론 비핵화 협상은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6월 북한이 도발 공세를 올리면서 미국에 다시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협상을 해야 할 텐데 과연 하노이 노딜 이전처럼 그렇게 막연한 낙관적인 북한은 비핵화를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하면 결국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지금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는 다시 가동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계속 거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화의 장을 다시 만들더라도 결국은 어떤 압박과 대화를 균형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 좀 변화는 분명히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게 특히 협상은 참 어렵고 정상 간의 협상은 더더욱이 어려운데 양국 정상 간에 특히 적대적인 국가의 정상이 모여서 한 국가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이 이게 진심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우리 국가의 정보시설이 포착한 정보는 이렇다는데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